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위령공편 15장.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 어록은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많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말이 아닌 반복되는 삶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지야, 이 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늘 되뇌이면서 국리의 국리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리의 국리를 더한다. 저는 지금도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논어 공부를 하면서 붓으로 논어를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막상 붓으로 직접 써보면 서체가 볼품없어 바로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숙련에 오래 걸리는 붓글씨보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결국엔 젓가락에 먹물을 찍어 논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완성되어 이후 논어 강의 PPT는 모두 젓가락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성공이나 발전이 아닌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여지와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3개 정도는 스스로 터득하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화법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지와 정신은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조직과 기업, 국사를 논하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스스로 궁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50에서 보는 인생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멋진 미래와 후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후반이 아무리 길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댈 곳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와 정신을 극도로 활용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취업의 성공에 막상 직장인이 되면 상황은 거의 180도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조직과 미래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여지와 정신은 쪼그라져만 갑니다. 더 이상의 궁리를 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아프게 연구와 궁리를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파도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감정 곡선도 인생 곡선도 그렇습니다. 취업의 즐거움 뒤에는 퇴직의 아쉬움이 따르고 승진의 즐거움 뒤에는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는가 싶으면 은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퇴직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가 싶으면 바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여러 방송국에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출연해 달라는 섭외가 쇄도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는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단계를 밟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결과 없는 여지와 정신은 핑계. 50이 되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작 어찌해야 할까 하는 여지와 정신이 필요한 시기는 조직의 일원이 된 이후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5년이나 걸렸다고 해도 조직에서 일할 기간은 그보다 좋기 4배는 길 것입니다. 누구나 준비하는 5년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4배나 긴 20년의 조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각, 조퇴, 결근 없이 10년, 20년 근속상을 받으면서 근태 관리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20년 조직 생활을 하고도 50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면한 것과 여지와 정신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빈틈없이 근면하게 지켰다 해도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여지와 정신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공적인 일에 여지와 정신을 내지 않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자신의 업무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사적인 일에 여지와 정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에서 업무 성과를 탁월하게 내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궁리의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출근, 퇴근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그런 성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프로젝트에 걸려 있어도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궁리의 궁리를 반복했기에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0부터입니다. 혹여 그간 여지와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직에 있을 때는 여지와 정신이 부족해도 함께 묻어갈 수 있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질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지 하는 여지와 정신입니다.